교사부 안성희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실 말씀은 알코올과 간 질환. 이 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몇 번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간 질환에 대해서 알코올이 간장에 끼치는 해가 얼마나 해악이 심한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이 말씀 잘 듣고 여러분 몸에서 여러 장기가 중요하지만 간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간을 잘 지킬 수 있는 지혜로운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술 하면 간을 생각합니다, 다들. 근데 간이 어떻게 망가지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를 겁니다. 이 문제를 좀 깊이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알코올이 간장에 끼치는 해입니다. 그 중 하나가 음주에 대한 간장의 혼란입니다. 간장은 인체가 갖고 있는 종합화학 공장입니다. 인체가 생존을 필요로 하는 영양분을 섭취하면, 음식을 먹으면 그 영양분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인체가 사용할 수 있는 물질로 바꾸어주는 일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인체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음식물을 먹습니다. 그 음식물 중 탄수화물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 탄수화물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간에서 탄수화물을 글리코겐으로 변화시켜주고 그 글리코겐을 다시 포도당으로 만들어 인체의 엔진 역할을 하는 구연산회로 또는 호흡사슬이라 부르는 곳으로 보내집니다. 그곳에서 호흡을 통해 들어온 산소와 만나 연소되면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우리는 이 에너지로 모든 장기가 활동하며 살아갑니다. 간장은 가장 충직한 장기입니다. 간장은 인체에 해로운 독성 물질이 들어오면 인체 보호를 위해 그 독성 제거에 전력을 다합니다. 알코올이 들어오면 간장은 알코올을 무조건 독으로 인식하고 독성 제거에 집중을 합니다. 인체의 모든 장기가 알코올의 독기에 마비되어 제 기능을 정지하고 있을 때에도 간장은 휴식도 없이 알코올을 처리합니다. 체내에 들어온 알코올은 그 독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한 번에 무동 처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은 인체에 들어온 알코올을 처리하여 우선 아세트알데히드로 바꾸어 놓습니다. 다음에 이것을 아세트산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알코올이 아세트알데히드가 되고 다시 아세트산이 되는 과정에서 알코올의 산화 처리에 필수적인 윤활유와 반응 촉진제, 이것이 신진대사 물질입니다. 반응 촉진제가 다량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윤활유는 간장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이것은 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중요한 물질의 합성과 분해하는 다른 화학 과정에도 필요합니다. 이 물질이 없으면 구연산회로 호흡사슬마저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에너지 발생은 중단이 되고 체온을 유지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손발의 운동도 물론 심장조차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간장의 소임은 알코올을 처리하는 것만 아닙니다. 윤활유 부족에 의한 혼란은 대량 알코올을 처리할 때 특히 강하게 일어납니다. 숙취 상태에 있는 사람의 간장은 그 같은 혼란에 빠집니다. 이 혼란은 간장에만 국한되지 않고 몸 전체가 가장 큰 혼란의 영향을 받습니다. 다음에 간장 활동의 변화입니다. 만정적으로 술을 계속 마실 때 간장의 작용은 정상으로부터 변화합니다. 그죠? 갈만한 것은 알코올 처리 능력의 향상입니다. 간장이 알코올에 익숙해짐에 따라 처음에 처리했던 양보다 더 많은 양의 알코올을 처리할 수 있게 되지만 그 결과로 생긴 아세트알데히드를 처리하는 능력은 점점 저하되어 갑니다. 이 아세트알데히드가 간장 세포 속에 우주선처럼 이용하고 있는 미토콘드리아를 상하게 함으로써 알코올 처리주기에 사용되어 변해버린 윤활유의 제전 능력이 떨어져 아세트알데히드 처리에 작용하는 고능력 효소인 아세트알데히드 탈수소 효소 1형의 작용도 둔해지기 때문입니다. 간장에 모인 아세트알데히드 일부는 넘쳐서 혈액 속으로 흘러듭니다. 따라서 혈액 속의 아세트알데히드의 농도는 자연 높아지게 됩니다. 이 때문에 미토콘드리아는 다시 손상되고 이런 상태로 점점 더 악화되어 갑니다. 이런 악순환이 음주를 계속하는 한 끊임없이 반복이 됩니다. 계속 술을 마시고 있으면 간장 속에서 윤활유인 조효소 NAD가 감소되고 NADH,
NADH 뭔가 NAD의 환원형입니다. 이것이 넘치게 됩니다. 알코올 처리를 위해서 조효소인 NAD가 알코올로부터 수소를 받아들여 NADH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방 성분인 지방산을 분해하기 어렵게 되고 반대로 중성 지방이 점차 증가합니다. 구연산 회로의 감화 활동 횟수는 줄고 태우는 연료의 총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발생하는 에너지가 적어지고 에너지 운반 물질인 ATP, 이건 아도네신 3인산이라고 합니다. ATP가 조금밖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또 포도당과 조금밖에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음식물에서 포도당 공급이 중단되면 저혈당이라는 긴급 사태에 빠져버립니다. 한편 락토산이 유산 또는 젖산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락토산이 증가하기 때문에 통풍 발작을 유발하는 일도 잦습니다. 락토산은 신장의 요산 배설 작용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이 락토산이 증가하면 간장에서 콜라겐이라는 굳은 실 모양의 단백질이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간장의 섬유화에도 한몫합니다. 다음 세 번째로 알코올과 지방간입니다. 의사들은 술을 완전히 끊지 못하더라도 한 번 마시면 적어도 일주일은 마시지 말라고 충고를 합니다. 그 이유는 지방간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름기 있는 음식은 고사하고 콧기를 끊고 오직 술만 마시는 술꾼들이 알코올 중독자인데 간에 기름이 낀다니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이유를 살펴봅시다. 알코올 분해 과정에서 이미 봤듯이 체내에 흡수된 알코올은 아세트알데히드가 되고 이것이 다시 아세트산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알코올 처리의 윤활유인 NAD가 필요하며 별도로 NAD1형인 NADPT가 더욱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윤활유는 간장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 윤활유가 부족하면 구연산대로 호흡사슬도 움직이지 못하게 되고 나아가 에너지 발생이 중단이 됩니다. 인체에서 에너지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체온을 유지할 수 없게 되고 손과 발의 운동은 물론 심장까지도 뛰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알코올 분해 과정에서 높은 에너지가 나온다는 사실을 유념합시다. 알코올 1g은 약 7kcal 열량을 만들어냅니다. 술을 마시고 취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잠자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이때 만들어진 에너지는 잉여 에너지가 되는데 이 남아도는 잉여 에너지가 어디로 갈까요? 이 에너지가 지방에 되어 간에 쌓입니다. 알코올에 의한 대혼란의 결과로 먼저 간장 속에 지방이 쌓입니다. 즉 지방간이 형성이 됩니다. 여기에서 지방간은 중성지방을 뜻합니다. 몸 곳곳에 축적되어 있던 지방간이 간장 속으로 옮겨졌다고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지방은 잉여의 상징으로 에너지가 남았을 때 간장에서 만들어집니다. 2 내지 3개, 대개 3개입니다. 이 3개의 지방산이라는 물질이 글리세롤이라는 물질의 쇠술 같은 모양으로 결합을 합니다. 이것이 아포 단백질과 함께 피부 밑이나 장기 조직의 틈이나 체내 등에 있어야 할 장소로 보내져서 저장이 됩니다. 지방은 신체에 큰 영향을 하는 물질은 아니나 피하에 축적되면 마치 뜨거운 일출을 입은 것처럼 몸의 피부 아래에 덮입니다. 열의 발산을 방지하기 때문에 겨울에는 따뜻해서 좋으나 여름에는 더워서 땀을 많이 흘리게 됩니다. 그러나 에너지 부족 상태가 발생하면 지방은 하나하나의 지방산으로 나뉘어져서 혈액을 통해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보내져 연료로 사용되며 에너지를 발생시킵니다. 알코올은 지방을 동원하게 하면서도 지방산을 태우는 구연산 내로 호흡사슬이 작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에너지 감화를 가동하는 데에는 윤활유 NDA가 필요합니다. 항상 술을 마시면 간장 속에 알코올 처리를 해서 NAD가 알코올로부터 술을 빨아들여 NADH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NAD는 감소되고 NADH, NAD 환원형이라고 그랬죠. 이것이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 성분인 지방산의 분해에 필요한 NAD는 감소된 상태에서 동원된 지방산들은 갈 곳을 몰라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이 방황하는 지방산들이 알코올 분해 과정에서 만들어진 NADH가 지방 합성인 윤활유로 작용하여 간장 속에 지방이 되고 다시 간세포에 고용이 됩니다. 이것이 지방간입니다. 비만인 사람도 지방간에 잘 걸리나 음주자의 지방간과는 구별이 됩니다. 장기간 그리고 대량으로 술을 마시는 음주자인 알코올중독자가 병원에 입원하여 술을 전혀 못한다고 발뺌하는 수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간단한 검사로 진실을 규명할 수 있습니다. 혈액, 정확히 혈청입니다. 이 혈액 속에 있는 감마 GPT 활성 측정으로 이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감마 GPT란 간장, 신장, 소장의 세포막에 있는 효소의 하나로 아미노산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 GPT 수치는 점점 상승하여 100에서 150까지 이릅니다. 그러나 음주를 중단하면 내려가기 시작하여 몇 주면 전혀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의 수치인 40선까지 회복이 됩니다. 이 GPT 검사로 음주 여부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현미경으로 간을 살펴보면 크고 작은 지방 방울을 간세포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심할 때는 지방 방울 주위에 납작해진 간세포가 늘어붙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같은 것은 간소엽 중심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간소엽이란 직경 1mm, 높이 2mm 정도의 미세한 간장의 구분을 말합니다. 문맥과 간동맥에서 흘러나온 혈액은 먼저 간정맥의 지시로 인도되어 흘러갑니다. 장에 흡수되어 문맥으로 들어온 지방산도 같은 길을 걷습니다. 술을 안 마시고 2주 정도 지나면 간장 속의 지방 방울이 없어집니다. 지방간은 일시적이며 또 가역적으로 변화합니다. 지방이 지나치게 축적되면 주위 혈관을 압박하여 간세포 사이 피의 흐름이 나빠지고 그 때문에 간세포가 나쁜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방간이 상당히 악화된 경우에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간이 이렇게 침륜을 당해 지방간이 악화되어도 자각 증상이 없으므로 중독자는 계속 술을 마십니다. 간은 아세트알데히드 재분해도 제대로 못하게 되고 지방대사도 원활하게 하지 못하게 되어 나중에는 간세포의 괴사에 이릅니다. 이 같은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야만 비로소 위기를 느끼게 됩니다. 음주는 조직과 근육입니다. 음주는 조직에 있는 지방을 간으로 끌어들여 간이 온통 지방으로 뒤덮인 상태로 만들어 놓아 간의 기능을 저해하여 다음 단계로 옮겨가게 합니다.